네, 안녕하세요. 치열한 자동차 유튜브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아주 작은 걸음을 내딛고 있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네, 여기 저와 비슷한 처지의 차 한 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치열한 자동차 시장 그리고 쌍용차 위기를 구원시켜줄 아주 소중하고 또 귀중한 녀석인데요. 바로 쌍용차가 내놓은 중형 SUV 토레스입니다. 과연 이 차 어떤 매력과 즐거움 또 가치를 상품 경쟁력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출발해 보시죠. 네, 토레스의 외관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앞모습, 이 차를 처음 이 티저 이미지라든지 뭐 인터넷에서 공개를 했을 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열광했던 부분이 바로 이 앞에 앵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와, 우리나라 차, 국산차에서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SUV가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캐릭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이 그릴의 모습, 일단 디자이너 말에 의하면 아주 굳건한 성벽의 모습을 모티브로 땄다고 해요. 상당히 수직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죠. 무언가 꽉 단단하게 맞물려 있는 듯한 조금 더 강인한 인상을 또 주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헤드램프는 상당히 얇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북두칠성을 모티브로 주간주행 등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약간 클리어 타입으로 안쪽까지 아주 깊게 깔끔하게 빼져 있는 모습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랜드로버 이보크 초창기의 모습도 비슷하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터프한 이미지를 잘 강조를 해내고 그릴이 여기에는 뭐 뚫려져 있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냉각을 위한 쪽은 살짝 아래쪽에 전부 다 뚫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한 4-5줄의 덕트를 큼직큼직하게 뚫어 놓아서 그 뭐 냉각 충분히 기능적으로 제 역할을 잘 수행해낼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 색깔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두툼하게 은색 장식을 또 범퍼 스키드 플레이트로 붙여 놓았다라는 점 전반적으로 좀 이 아웃도어 라이프에 적합한 SUV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몇몇의 포인트가 이 소비자로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네, 토레스의 옆모습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뭐 디자인 포인트를 말하기 전에 이 차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크기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지금 또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준중형 SUV냐 중형 SUV냐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 보니까 이제는 조금 정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준중형 SUV와 중형 SUV 그 사이쯤 위치해져 있는 아주 틈새 시장을 잘 노린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길이라든지 뭐 너비라든지 스포티지나 투싼보다는 확실히 길고 넓고요. 반대로 소렌토나 뭐 산타페보다는 살짝 좀 작은 편입니다. 딱 중간을 형성하고 있죠. 반대로 휠 베이스 자체는 극단적으로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투싼 스포티지보다도 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차를 봤을 때 무언가 막 큼직한 SUV보다는 티볼리 에어처럼 롱보디 형태의 비율을 갖춘 게 이 차만이 갖고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뭐 길이라든지 너비 자체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기 때문에 차가 큼직해 보이는 맛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디자인 터치로 조금 더 차를 한층 더 덩어리감 있게 좀 더 듬직하게 보이는 요소를 곳곳에 집어 넣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선 굵은 캐릭터 라인 전반적으로 아주 깊게 각을 지어서 콱콱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유연하게 무언가 막 부드럽게 처리한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요소 사이드미러도 약간 사각형으로 조금 더 볼드하게 처리를 해 놓았고 휠 타이어 조합도 무척 마음에 듭니다. 245, 45R, 20 사이즈의 타이어와 20인치 휠이 매칭이 되어져 있는데 디자인도 상당히 멋있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죠. 차체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차의 강인함을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 바로 이 C필러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액세서리 포인트로 이 스토리지 박스를 붙여 놓았는데 요거 때도 아주 멋있어요. 네, 이 은색깔, 이 투톤 컬러로 이 C필러 특히 지붕 끝까지 단단하게 완전히 맞물려서 투톤 컬러로 매칭을 해 놓았는데 마치 뭐랄까 이 양쪽 갈고리로 꽉 움켜잡은 듯한 차를 한층 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줍니다. 대부분의 차들은 이 부분도 그냥 같이 루프 차체 컬러와 동일하게 칠하고 뭐 이렇게 C필러 양쪽 부분만 뭐 투톤을 했다면 이 차는 지붕까지 완전히 투톤을 감싸 놓았다라는 점도 참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차가 조금 더 독특한 인상을 자아내게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이 지붕선. 와, 2열까지 잘 올라가다가 C필러에서 한 번 더 튕겨서 올라가다가 끊어져요. 예, 무언가 평평하게 일자로 빠지거나 뭐 쿠페형처럼 완만하게 내려오거나 이런 틀이 아닙니다. 요런 디자인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을 해 놓았죠. 코란도 회미리 시절 이 나름의 헤리티지를 조화롭게 넣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디자이너는 또 이 한 부분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쌍용차 그냥 우리가 흔히
흔히 아는 라이벌 도시명 SUV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세련된 디자인 터치만 넣지 않고 브랜드 헤리티지도 꼼꼼히 챙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 뒤쪽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우선은 단번에 시선을 빼앗는 게 있죠. 바로 이 트렁크. 무언가 개딱지 등판처럼 생기기도 했고 말이죠. 네. 옛날 코란도의 그 스페어 타이어를 모티브로 집어넣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도어 손잡이 역시 이 한쪽 끝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는 점. 요런 거 별거 아니지만 우리 정통 SUV 좋아하는 사람들 포인트가 되잖아요. 뭐 실제로 이렇게 옆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딱 누르면 전자동으로 위로 쫙 열리는 타입인데 그래도 이렇게 모티브를 헤리티지를 잘 간직하면서 디자인에 녹여냈다라는 점도 무척 마음에 들고 아주 뿌듯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쌍용차를 나타내는 로고 앞뒤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고요. 이 토레스라는 이 레터링 배지, 그 다음에 쌍용이라는 브랜드 네이밍만 깔끔하게 붙여 놓았습니다. 테일램프 한번 볼까요? 살짝 차의 크기에 비해서는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상당히 입체적으로 표현해서 그래도 이쁘다라고 표현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요거 이게 아주 또 한국적인 디자인 포인트를 아주 잘 살린 부분인데, 건곤가미,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보면 건곤가미의 리를 표현을 한 모티브라고 합니다. 쌍용차는 한국 기업이 만든 대한민국 자동차다라는 거를 디자인 속에 녹여내고 싶었다라고 해요. 앞으로 나올 쌍용차에도 이 건곤감 곳곳에 집어넣을 거라고 하니까 또 기대를 해보는 나름 센스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단부 쪽, 이 범퍼 쪽도 밋밋하게 처리하지 않고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나름의 이 은색 장식 스키드를 둘러가지고 조금 더 견고한 이미지를 만든 것도 특징입니다. 네, 쌍용차 토레스 실내 들어왔습니다. 실내는 완전히 새로 보이는 이 구조와 레이아웃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하나 빠르게 또 그리고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계기판 와이드 형태로 굉장히 가늘고 아주 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덕분에 이 대시보드가 완전히 평평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테슬라 모델 3를 보는 것 같은 대시보드 형상을 하고 있는데, 덕분에 이 앞쪽 전방 시야는 훨씬 넓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디커 스티어링 아니죠. 위쪽까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뚝뚝 잘린 이 독특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 덕분에 이 계기판이 결코 작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직관적인 모습도 참 좋고요. 풀 디지털 레이아웃 구성도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그 옆으로 센터페시아 가운데로 넘어가 보면 상당히 큼지막한 사이즈의 와이드 터치스크린 패널이 틸트업 방식으로 위치해져 있어요. 이 안에 각종 인포테인먼트 구성이라든지 시스템 전혀 흠잡을 곳 없고 반응도 무척 이나 빠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간결한 모습의 공조장치, 밑에 커다란 화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토레스의 운전석에 앉아보면 액정 패널이 총 3개가 보이는 모습을 하고 뛰고 있죠. 뿐만 아니라 트렁크를 연다든지 열선 핸들을 킨다든지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AWD 락을 건다든지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이 아래쪽 터치로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덕분에 이 운전석에서 봤을 때 이 왼쪽 하단 부분에 대부분의 이런 짜잘한 기능들을 다 모아 놓잖아요. 이런 부분을 깔끔히 마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부 다 이쪽에서 조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센터 터널 쪽 한번 볼까요? 나름의 공간도 잘 나오고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여러 조각으로 뚫어져 있어서 활용도에서도 이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를 다 막아 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버 없이 다 직관적으로 투납을 하고 툭툭 놓을 수 있게 다 뚫어 놓아서 이 SUV 아웃도어 라이프에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무언가 물건을 툭툭 수납할 수 있는 그 순수한 실용성의 가치를 조금 더 표현을 하고 싶었다. 물론 고급스럽게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이쪽에 초점을 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물을 놓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놓거나 툭툭 놓을 때 괜찮아요. 상당히 잘 짜맞춘 구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변속기는 부츠 타입의 일반 레버 툭 튀어나온 방식을 사용을 했죠. 이 부분도 요즘 많이 또 사용하고 있는 조그 셔틀이라든지 전자식 버튼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이 오프로드 조금 더 험로 주행 아니면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변속이 아무래도 좀 더 레버가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디자이너는 설명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처음에 이 차를 봤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 이 변속기 위치가 이 앞쪽 패널을 좀 가리지 않을까,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이시나요? 변속기 위치가 생각보다 좀 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에서 봤을 때 전혀 해치지가 않습니다. 시야가 이 화면 온전히 다 보이고 그 아래에 변속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터치 패널을 많이 사용했지만 최적의 각도와 위치로 조작, 이 아래쪽까지 직관적으로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 옆쪽에도 별도의 공간이 있고, 이 글러브 박스도 나름 큼직하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 도어 옆에 컵홀더도 한 두세 개 이상 더 뚫려 있어서 SUV 본분, 이 실용, 수납, 활용이라는 가치에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내지 않을까, 차급을 뛰어넘을 정도로 꽤나 만족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깔끔하게 달려 있고, 이외에 소재라든지 뭐 마감 퀄리티는 준수한 편입니다. 무난무난하다, 아주 고급스럽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저렴하지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 시승차에 들어있는 이 카키 색깔의 컬러 조합은 굉장히 멋있네요. 좀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시보드의 형상이라든지 이 은색 장식을 곳곳에 넣은 점, 그다음에 조명도 약간 간접 조명 형식으로 딱 필요한 곳에서만 포인트로 넣었다라는 부분도 쌍용차가 그래도 나름 감성 품질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구나 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네, 쌍용차 토레스 2열에 들어왔습니다. 2열 공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좋아요. 아주 잘 패키징을 해놓은 것 같고, 역시 국산차 이 공간이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흠잡을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기아랑 비교해서도 넉넉합니다. 무릎 공간뿐만 아니라 특히 머리 윗 공간. 아까 외관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 C필러 부분이 살짝 솟았잖아요. 이 이점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머리 공간이 어마어마해요. 예. 웬만한 앉은 키 높은 성인 남자가 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편의 품목을 살펴보면 일단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USB 일반 타입 2개나 마련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컵홀더도 깔끔하게 그렇게 크기가 커 보이지는 않네요. 네. 뿐만 아니라 수동식 햇빛 가리개도 제공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 좋죠. 그리고 나서 열선 시트 당연히 2단계로 나눠져 있고, 딱 이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편의 품목 아주 알차게 꾸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시트의 활용 능력입니다. 먼저 슬라이딩 기능이 없어요. 네. 나름 좀 많이 쓰는데 말이죠. SUV를 구입한 소비자 라면 슬라이딩 기능이 좀 없고, 리클라이닝 기능이 되기는 하지만 뭐 현대기아의 그것들보다는 조금 더 각도가 제한적이긴 합니다. 이런 시트의 활용도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쌍용차 토레스 마지막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를 한번 꾹 누르면 전자동으로 쫙 열리죠. 이 차는 뒤쪽 오버행이 상당히 긴 차죠. 네, 길이는 긴데 휠베이스는 짧기 때문인데, 그 이점을 어디서 봤냐? 바로 이 트렁크에서 봤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네, 기본적으로 703리터의 공간을 제공하고 2열까지 접으면 1662리터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아래쪽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이 뒤쪽까지 아주 깊게 위치해져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도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완전히 다 커버를 씌운 다음에 이 옆에도 또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로용 밴드까지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버튼으로 램프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는 꽤 활용도가 높아요. 2열 시트까지 접어보면 과연 풀플랫이 될까요? 자, 2열까지 접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풀플랫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느 정도 각도가 살짝 올라가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준수한 실력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차 길이가 길기 때문에 차박 정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쌍용차 토레스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 기본적인 제원표상 이 수치를 살펴보면 1.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아이신 변속기가 맞물리죠. 그 결과 최고 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 28토크를 살짝 넘는 수준을 보여줍니다. 파워트레인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새 거를 만들지 않았어요. 기존의 것을 잘 활용해서 최적의 효율, 그리고 세팅 방법, 소프트웨어 능력으로 조금 더 세련된 주행 감각을 구현해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00cc 가솔린 그렇게 크게 답답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차를 이끌기에는 무난한 준수한 실력을 잘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주행을 이어 나갔을 때는 전혀 부족한 부분을 찾기 힘들고요. 조금 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도 엔진 소리가 살짝 들려오기는 하지만 거슬리는 소리는 더더욱 아니고요. 차가 아주 플랫하게 여유롭게 쭉 치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500cc, 170마력 이런 숫자만 가지고 지레짐작 잘 안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이 고속 영역, 특히 100km 이상의 한계치를 끌어올릴 때는 속도가 확실히 좀 더딘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뭐 이 차를 가지고 뭐 미친듯이 튀어나가면서 경쟁을 하는 스프린터용 차는 아니잖아요. 네, 일반적인 도로 흐름에서 우리 일반 소비자가 편안히 주행을 하기에는 이 정도 파워트레인 세팅도 무난무난하다, 적당히 잘 맞춰놨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과 같이 국도를 잘 달리다가 과속 방지턱을 살짝 넘기는 이런 순간 서스펜션의 능력 자체는 글쎄요, 세팅이 뭐 아주 매끈하고 좀 부드럽다 라기보다는 좀 더 탄탄한 감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조금 더 이 운전자 탑승자로 전해져 오는 이 위아래 이 댐핑의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뭐 아주 불편하거나 단점으로 꼽을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요 정도의 탄탄한 감이 조금 더 강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IC 6단 자동 변속기에 나옵니다. 엔진이 갖고 있는 능력 충분히 저는 잘 해내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속 반응이 그렇게 매끈하거나 좀 정직하게 딱딱 맞물리는 반응, 한마디로 좀 체결감, 이 직결감이 좀 민첩하지는 않아요. 한 템포 여유롭게 변속을 하는 부분이라서 스포츠 모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주행 모드 말이죠, 변속기 조금 더 세팅을 탄탄히 쪼여주면 어땠을까 라는 조금의 아쉬움은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역시 엄청나게 빨리 달리지 않는 이상은 일반 소비자가 크게 체감할 일은 없을 것 같고, 패들 시프트도 그렇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이상적인 무난한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소비자 모두에게 뭐 두루두루 고른 만족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쌍용차의 흔적이 돋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전 품목 살펴보면 딥 컨트롤이라고 하죠. 쌍용차가 내세우고 있는 첨단 안전 기술이 그래도 가득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과 같이 국도에서 살짝 커브를 만나도 차가 알아서 이 스티어링 휠을 잘 조향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모두 다 활성화했을 때도 준수한 실력을 잘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뭐 장거리 주행에서 운전을 했을 때 한결 쾌적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차 폭이라든지 감은 실제로 바깥에서 봤을 때보다 운전할 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보닛의 이 굴곡이나 면적이 운전석에서 운전을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넓게 다가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상당히 큰 차를 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 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덩치가 꽤 있는 차를 운전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적응이 되면 뭐 내 차로서 굴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살짝 듬직한 믿음감을 주기에도 조금 더 나은 구성인 것 같고요. 확실히 외관에서 보는 것보다 더 커 보이는 체감적인 느낌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쌍용차 토레스 가격 총평 말씀드려 볼게요. 이 차 같은 경우 두 가지 트림으로 나눠져 있어요. 쌍용차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쪼개서 트림을 책정을 하는 편인데, 이 차는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만큼 우리는 깡통 트림 만들지 않겠다, 원하는 만큼 옵션 빠방하게 집어넣어서 소비자 선택폭 최대한 간결하게 다양한 기능 많이 기본으로 넣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어떻게 되냐, 2,700만원, 3,000만원 극초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면 아주 마음에 드는 구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혜자 구성 맞아. 자, 참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라이벌, 계속 준중형 SUV와 중형 SUV 사이를 저울질하게 되는데, 투싼, 그 다음에 스포티지 뿐만 아니라 뭐 산타페, 소렌토 전반적인 차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격적인 경쟁력 메리트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옵션 충분히 넣고 편의 및 안전 품목 나름 동일하게 유지했을 때의 조건이에요. 가격이라는 부분 나름 쌍용차가 지금의 상황 고심을 잘 풀어내면서도 최대한 소비자에게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라는 거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풀옵션을 다 때려박아도 3,500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적 메리트 저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머지않은 시기에 또 이 토레스 전기차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선택폭을 넓히는 데에도 한결 이점을 보이겠죠. 네, 쌍용차 토레스, 정말 절치부심, 이 브랜드 입장으로서는 정말 이 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서 다시 회생 의지를 밝히면서 만든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노력의 흔적 곳곳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충대충 허투루 원가 절감해서 만들지 않았고요. 하나하나 요즘 시대의 흐름을 맞춰가면서 라이벌과도 차별화된 포인트를 보여주려고 곳곳에 노력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자동차, 이 완성차, 우리나라 차 브랜드를 갖고 있는 또 이 쌍용차를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만큼 크게 후회 없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상품성 분명히 만족하면서 탈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듬직한 디자인, 다시 쌍용의 정체성을 찾은 것 같아서 이 부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구입을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쌍용차 신형프레스 미디어 시승회에서 저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캐치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오토타임즈 김성 기자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